필튜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장등과 파장이라는 것을 주제로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장등을 만들 때 어떤 색의 LED를 써야 할까? 그리고 생장등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가격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최소 3만 원은 드는데 이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기성품을 판매하는 기업체의 소개 글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는 빛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빛은 첫 번째로 파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은 모두 다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자, 빛을 다시 볼까요? 이게 빛의 어떤 띠라고 볼 수 있는데 빛은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아주 작은 소리가 있고 아주 큰 소리, 아주 높은 소리가 있듯이 아주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가 있듯이 빛도 높은 빛과 낮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에 한계가 있듯이 볼 수 있는 빛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 중간에 해당하는 이 음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얘들을 가지고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을 좀 더 수치화해서 뜯어보니까 얘들을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380 나노미터부터 750 나노미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색을 표현할 때 아주 빨갛다, 선홍빛이다, 아니면 시퍼렇다, 보랏빛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들은 너무 표현이 추상적입니다. 빛의 색깔을 표현할 때 우리는 파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중에 가장 빨강색이다는 750 나노미터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색 중에 빛의 색깔 중에 가장 노란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샛노란색 눈으로 졸졸 따라가서 600 나노미터 약 600 나노미터가 가장 노란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LE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몇 나노미터, 몇 nm 이라고 하는 것은 즉 어떤 색깔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점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수많은 색들 중에 햇빛을 보면 흰색인데 흰색은 모든 색이 다 섞였기 때문에 흰색입니다. 어찌하여 이 흰색이 나오게 되었는가 보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표현이 섞였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 필요한 색깔만 가져와서 생장등을 만들면 전기를 조금 아낄 수 있겠다. 뭐 쓸모없는 노란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전기와 전기세가 소모되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파장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연구 결과가 이것입니다.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엽록소라는 친구 때문인데요. 엽록소는 뭐냐면 광합성의 가장 핵심적인 물질입니다. 초록색 색소로요.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요. 엽록소는 종류가 A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 A와 B를 뜯어보면은 어떤 빛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그 빛만 제공해주면 엽록소가 광합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흡수율입니다. 그리고 얘는 파장. 파장은 즉 뭐라고 했죠 아까? 색이죠. 그래서 어떤 색에서 흡수율이 어떤 색을 많이 흡수하는가를 봤을 때 일단 엽록소 B라는 친구는 한 480 정도 되는 색깔을 가장 많이 흡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0뿐만 아니라 630, 약 630 정도 되는 애를 아주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엽록소 A는
한 670 정도 되는 친구와 670 정도 되는 친구와 또한 430 정도 되는 친구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제공을 해주면 생장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업체에서는 이 450나노미터와 660나노미터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글을 볼 때 우리 업체는 450나노미터와 660나노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식물이 생장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라고 홍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 광합성은 엽록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엽록소뿐만 아니라 식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엽록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는 결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50나노미터와 660나노미터 엽록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 색깔만이 식물을 생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틀린 의견입니다. 실제 이파리가 흡수하는 빛은요, 이렇게 다양한 파장을 다 흡수합니다. 이건 엽록소가 아니라 식물의 잎이 흡수하고 있는 색깔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한 400부터 700까지 이 스펙트럼, 다양한 빨주노초 파남보의 다양한 색깔들을 골고루 흡수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그 엽록소의 영향으로 한 400 중반대와 그리고 600 후반대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애들도 꽤 20% 넘고 한 80%까지도 가는 사용률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파장도 여기에 있는 포함되는 색깔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장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금은 보통 빨간색과 파란색으로만 이루어진 생장등을 사용하는데 이 생장등만으로 식물을 기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태양빛과 비교했을 때 결핍되는 파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장등은 보조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나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주에서 식물을 길러서 잡아먹으려면 식물의 생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LED로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물론 붉은빛과 파란빛이 특히 붉은빛의 경우 생장, 푸른빛도 생장, 이 생장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 파장들,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나머지 파장들도 다 이런저런 역할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나사에서 냈습니다. 자, 식물이 광합성에 활용하는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물은 밝으면 잘 자랍니다. 식물이 원하는 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밝기를 충족을 시켜주어야 식물은 자랍니다. 광보상점, 광포화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이 밝기를 보는 시선이 인간과 그리고 식물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은요, 이 스펙트럼 400부터 700까지의 스펙트럼 중에 한 550 정도 되는 이 노란색과 연두색 불빛이 많을수록 밝기를 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빛을 보고 와 정말 밝다라고 느끼려면은 이 젓갈색 그리고 푸른색 이 어두운 빛깔이 많은 것보다는 이 가운데 있는 밝은 빛깔이 많을 때 우리는 눈부시다 라고 하면서 밝다고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룩스라는 단위를 써요. 스마트폰 조독에도 다 이 룩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인간의 눈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식물은 이 색깔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광범위한 색깔들을 다 잘 먹습니다. 먹고 생장을 합니다.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400부터 700까지의 파장을 골고루 70% 이상 다 인식하면서 밝기를 밝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PPFD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명이 있어요. 근데 룩스는 1000룩스인데 조명 A가, 근데 PPFD는 만약에 10ppfd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룩스를 높이려면은 노란색 불빛만 되게 높으면 돼요. 노란색 불빛만으로 룩스를 높였는데 PPFD는 낮다. 그렇다면은 생장 저하입니다. 근데 B의 경우 100룩스인데 눈으로 보기엔 되게 어두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100ppfd다. 이런 경우는 생장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pfd를 고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ppfd 우리 눈으로는 판별해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초록색이 많으면 노란색이 많으면 밝다고 하기 때문에 ppfd를 어떻게 판별하면 될까요? ppfd를 판별하려면은 그 특정한 연구기관에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에서 좀 비싼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던가.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면 돼요. 이 다양한 파장들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흰색이구나. 이 모든 색깔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LED를 사용하면 되겠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흰색 LED는 파장을 조사해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 가장 파란색을 표시하는 이 파장과 그리고 가장 노란색을 의미하는 이 파장 그리고 가장 빨간색을 의미하는 이 파장만을 가지고 백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흰색 빛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흰색 빛이 아닙니다. LED를 통한 흰색 빛과 태양빛을 통한 흰색 빛은 엄연히 다릅니다. 실제 파장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식물이 아까 좋아하는 파장은 이런 형태였죠. 근데 여기가 완전히 결핍된 모양이기 때문에 백색 LED도 사실 적당하다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현재 어떤 기업체에서 이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광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색깔을 보았을 때 붉은빛과 푸른빛을 강조된 걸로 봐선 이런 모양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구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흰색 LED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빨갛고 파란색만이라고 식물을 기르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말 이어서 해보면 PPFD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PPFD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요. 그 태양빛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은 유럽의 태양과 한국의 태양과 아프리카의 태양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어떤 스펙트럼들을 위주로 갖고 있냐로 PPFD에 대한 계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있는데 제가 댓글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광원을 선택을 합니다. 형광등을 택할 수도 있고 백열등을 택할 수도 있고 태양빛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조도계를 통해서 몇 룩스가 나왔는지 룩스를 적어주고 계산을 눌러주면 PPFD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높은 PPFD 값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PPFD는 사실 찾아내기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농업서적 같은 것을 보면 다 광보상점, 광포화점을 룩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만 의존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되게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만약에 광원의 종류가 같다면 똑같은 백열등이라면 똑같은 태양이라면 룩수가 높을수록 PPFD 값도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PPFD에 해당하는 그 광원이 밝으면 밝을수록 똑같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조명도 괜찮다. 왜냐하면 400에서 700 사이에만 포함되면 어떻게든 광합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광원도 괜찮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밝느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밝기를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거리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1m 거리에서는 64룩스였어요. 근데 2m에서 16룩스입니다. 곱하기 4분의 1 된 거죠. 자, 4m에선 곱하기 16분의 1룩스가 됩니다. 그리고 8m에서는 곱하기 64분의 1룩스가 됩니다. 밝기는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원래 광원 곱하기. 그래서 거리가 1cm 멀어지는 것도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2cm 차이일 때는 4분의 1이었는데 1cm 멀어졌더니 9분의 1로 줄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리를 갖고 있는지 그 거리를 조절해 주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그래프를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부연 설명을 위해. 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장들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요. 자, 660과 450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 둘을 강한 광원으로 활용해서 빛을 비춰주면은 사실은 광합성 하는데 명백히 도움되는 건 맞아요. 그냥 아무런 뭐 예를 들면 초록색 불빛을 갖다가 실컷 비춰주는 것보다는 660이 현저히 효율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들이 하는 역할이 성장이기 때문에 보조등으로 450과 660 나노미터를 사용하는 것은 적당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은 식물 성장, 그러니까 오롯이 식물을 생장할 수 있는 생장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이고요. 또한 저 스펙트럼 값은 사실은 식물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현존하는 660, 450 이 스펙트럼을 가진 LED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태양빛이기 때문에 보조등으로 사용할 것, 빛이 잘 비추는 곳에서 이 LED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거리이기 때문에 생장등만으로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거리 조절을 계속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름에 무조건 ppfd 값이 높다고 좋기만 한 건 아닌 게 여름에 강한 태양빛 식물을 타게 만듭니다. 적당 거리를 찾으려면 한 일주일 단위로 높이를 조절해 가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이 장황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음도 부정확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